국토교회 산림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투자대상국 산림투자 정책 및 제도, 미얀마 편.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 이후 여러분은 미얀마의 산림자원과 산림정책 및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자원 개발 절차와 투자자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의 투자 진출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미얀마의 산림투자 정책 및 제도는 다양한 제도 및 활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자원. 미얀마의 산림 면적은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전 국토의 약 52%가 산림지역으로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수목, 난초, 대나무류, 갈대류 등 8,570종의 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티크, 화렵수종 등이 있는데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산림 면적 중 티크 조림지 및 자생지는 약 610만 헥타르이며 매년 5천 헥타르에서 1만 헥타르의 티크 조림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산림 면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미얀마가 3,200만 헥타르로 넓은 산림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산림 면적은 600만 헥타르입니다. 미얀마의 임업 분야는 GDP의 1% 미만이지만 티크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미얀마의 목재 산업은 1988년 이전까지 국유화였다가 이후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민간 기업에 개방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목재의 수확, 가공, 유통은 MTE가 총괄하고 일부 임지에 대해서는 내국인에게 생산 및 구입 권한을 허용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목재 종류에 따른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단판 및 고급 제재용 원목은 원목 형태로 수출하거나 민간 합판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며 적은 목의 경우 MTE에서 운영하는 제재소에서 활용합니다. 티크는 원목 또는 제재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됩니다. 아피통은 원목 또는 베니어, 합판으로 인도, 중국, 일본으로 고가 수출되어 고급 합판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단 2014년 4월부터 비가공 목재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원목 수출은 이후 제한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218개의 민간 목재 가공 공장이 있으며 87개의 정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목재 관련 판매점을 포함한 업체가 3,11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산림정책 및 산림투자 관련법. 미얀마 산림정책에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토양, 수질, 야생동물, 종 다양성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연료, 주거지, 음식, 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친사회 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개발과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조림정책의 목표는 천연림의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갱신과 복원 작업을 통한 건전한 산림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 균형 복원과 산업 및 내수 충족을 위한 훼손림, 잡목림, 농지의 다목적 속성 수종 조림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림 협력체를 설립하고 황폐화 지역의 조림지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때 조림지의 조성은 천연림 경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조림지 조성과 천연림 관리의 조합으로 산림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산림법은 산림정책의 전국적인 시행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정책 실행을 위함이며 상기정책의 실행에 있어 공공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또한 휴양을 포함하여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지속적인 획득 보장 및 산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환경 및 산림 보존과 관련된 국제적인 계약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파괴와 산불 및 병해충을 방지하고 천연림의 파괴와 감소에 대한 보호 및 훼손된 산림지역의 조림 수행, 연료에 대한 수요 충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갱신과 신규 조림 관련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천연림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산림갱신과 산림복구, 황폐화된 산림지역의 다목적 속성수 식재, 황폐화되고 버려진 산림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산림조합 구성 및 재정 지원, 천연림과 인공림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를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료림으로 구성된 산림을 제외한 산림지에서 경작 및 조림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산림경영 마스터 플랜으로 2001년부터 2031년까지 산림정책에 기반한 국가산림 경영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 효과적인 임업경영, 주민 참여와 인식 향상을 목표로 산림 보존, 유역관리, 지역산림 개발, 생물 다양성 보존, 목재 생산, 목재 기반 산업 육성, 바이오 에너지 생산, 인적 자원 개발 및 산림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산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을 준수할 것과 선택된 대상자와 수종은 환경보존 산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지는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임지 및 처분된 토지 내에 조성할 것과 환경보존 산림부에 의해 승인을 받은 조림 작업을 적용하여 토양과 수자원의 질적 저하 및 자원 감소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계에 기여할 것과 경제적, 산업적 수요 및 바이오 연료 수요 충족을 위한 조림지를 확보할 것, 지역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제시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목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등 임산물의 생산과 조림은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목재공사에서 구매하거나 확보한 테크를 이용한 건축 용재, 가구, 마루판 등의 생산과 판매, 조각품과 공예품의 생산과 판매 등은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화렵수종의 가공, 생산, 매매와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등 임산물을 활용한 건설 용재, 가구 등의 생산과 판매도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됩니다. 이 표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의 산림 면적이 토지 면적의 몇 %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지속적인 산림 면적 감소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산림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 정부는 산림 보호를 위해 보호림 및 보존림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88년에 보호림의 면적이 101만 헥타르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보호림의 면적이 200만 헥타르로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조림 사업의 민간 개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995년 제정된 미얀마 산림 정책에 따라 인공조림지가 목재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06년 이후로 목재 수요의 충족과 황폐화 산림 복원 및 환경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조림 투자가 허용됩니다. 다음 표를 볼까요? 2005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조림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민간에 의한 조림 면적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비가공 목재 수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얀마는 150만 톤 티크 및 화렵수종을 생산하였고 이 중 95만 톤을 중국과 인도 등 이웃 국가에 수출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에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95%의 목재가 불법 벌목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법 벌목이 성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미얀마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법 벌목과 국경을 통한 목재 수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미얀마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가공 목재 수출을 제한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미얀마의 목재 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톤당 500달러의 낮은 부가가치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목재 생산량은 30만 톤에 불과하지만 목재 가공품 수출로 60억 달러를 벌어들여
목재 산업 부가가치는 톤당 2만 달러로 미얀마에 비해 월등합니다. 이때 미얀마 정부는 산림자원의 황폐화 방지 및 목재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향상을 위해 비가공 원목의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티크와 화렵수종의 원목, 제품 수출 현황입니다. 비가공 목재의 수출 제한 정책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2014년 12월 10일에 한 미얀마 조림 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미얀마 투자법이 제정하였으며 2016년 3월 30일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미얀마 경제는 긍정적인 정치 발전과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인해 성장과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얀마의 정치 불안으로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 및 신규 시장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얀마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얀마 투자위원회와 투자법인 관리국, 국제금융공사는 2013년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과 2012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고 2015년에 미얀마 투자법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3. 산림자원 개발 절차와 투자자 고려 사항.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대상지는 황폐된 산림지이며 계획된 조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수종의 조림학적 특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지는 미얀마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산림이어야 하며 시장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양호해야 하며 가용 노동력 공급 및 산림 작업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림 승인 절차로는 먼저 조림 대상지 위치와 투자 신청서를 환경보존 산림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산림청 관계자와 투자자 간 사전 협의가 되면 지방산림청의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대상지의 토지 이용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사보고서 추천에 따라 신청서가 우선적으로 허가됩니다. 이후 산림청에서는 투자자에게 사업 세부 계획을 요청하게 되며 이때 신용보증서, 국가등록카드, 가계기록부 사본, 지방관청 보증서, 계약에 서명할 대표자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계약서 초안을 보내게 되는데 환경보존산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법무부에 이 계약서 초안과 사업 검토를 요청하게 되고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투자안을 미얀마 의회에 송부됩니다.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산림청과 투자자가 계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조림 목적에 맞는 수종과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적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조림 대상지를 산림 토지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현지 주민의 산림 토지에 대한 관습적인 이용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전 현장 조사 및 현지 지역사회와 면담을 통해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작업로와 방화대, 관리구역과 같은 조림지의 배치는 조림 작업의 수행 시기와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지 환경에 적합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양 침식을 피하고 산림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혼효림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림지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가공품 및 반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투자 진출 형태. 너 뭐 먹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100% 단독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와 합작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때 파트너로서 개인, 민간기업, 미얀마 정부기업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발기인은 2인 이상의 주주여야 하며 최대 주주의 수는 50인입니다. 또한 최소 2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법인 등록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작 투자일 때 외국인 자본 비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미얀마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법인 등록처에 회사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위원회에 투자 승인이 없어도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현지 법인 설립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본사의 정관 및 관련 부속 정관과 최근 이 회계년도의 연차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출 형태별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비용은 외국인 투자법인이 가장 높습니다. 사업 영역의 경우 영업대표는 위임된 사업 영역의 하나며 지점, 지사, 대표 사무소는 무역허가상에 기재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현지 법인은 무역허가상에 기재된 사업과 회사 정관상의 사업의 하나며 합작회사는 무역허가 또는 투자허가상에 기재된 사업과 회사 정관상의 사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허가 및 무역허가상에 기재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각 진출 형태별 장점은 영업대표의 경우 설립이 간편하고 법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지점, 지사, 대표 사무소의 경우 지점 명의 및 관리하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는 현지 법인 명의 및 관리하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지점 대비 낮은 세금을 냅니다. 합작회사의 경우 현지 사정이 밝은 현지 기업과 제2V로 초기 진출 비용이 낮으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5년 면세, 과실송금 보장 및 외투법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영업대표는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지점, 지사, 대표 사무소의 경우 본사 재무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무역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현지 법인 대비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지 법인은 무역허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목적 및 영역이 제한됩니다. 합작회사의 경우 합작 파트너 발굴 및 협상이 어렵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투자 사업별 요건 및 조건이 부과됩니다. 투자 인센티브에서는 합작회사와 외국인 투자법인만 있습니다. 세금은 영업대표의 경우 판매액의 3.5%를 원천 징수해야 하며 지점, 대표 사무소는 비거주 법인세를 적용하여 평균 25%를 내야 합니다. 현지 법인과 합작회사, 외국인 투자법인은 모두 거주법인으로 적용되어 평균 25%의 세금을 내야 하나 외국인 투자법인만 5년간 면제됩니다. 미얀마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사전 승인, 국제적 표준 준수, 특정 조건 충족 등 특정 요건 하에서만 외국인 투자가 승인되는 업종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국립공원, 에코관광업, 탄소절감 관련 사업, 목재산업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변형 생물체 등의 수입업과 희귀종자의 생산, 보호, 조직 배양 등 생산한 임업 분야 고기술 연구소 및 상업적 사업이 있습니다. 임업 분야 신기술 및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업과 산림지역 및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산림지 내의 천연자원 개발업,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의 식물종 및 동물을 수입, 수출, 개발업은 모두 특정 요건 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승인되는 업종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진 신민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고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진 미얀마에서의 산림 조성 분야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산림 황폐화에 따른 자국 산림 자원 보호 정책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미얀마에서의 사업 범위 결정이 어렵다는 점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미얀마, 티크 주 생산지, 미얀마 투자법, 산림 자원 개발 절차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투자 진출 형태, 투자 환경 개선, 사업 기회 확대입니다.